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번에 올린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따스한 댓글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공의들은 2020년 파업때 홀로 남겨진 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갈 것입니다. 또한 사직서 수리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정부의 의도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철회하고 복귀하면 구상권 청구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사직서를 수리받으려고 새로 사직서를 쓰면 그동안의 기간을 무단이탈로 간주해 업무개시 명령의 대상자로 엮어서 형사처벌을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인 사직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함정을 파서 어떻게든 젊은 의사들을 조지고 감옥에 보내버리려는 정부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다 이거예요. 우린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나 봅니다. 법적인 문재인 사직서 수리 관련해서는 다른 변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우리는 함께 갑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다룰 주제는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지난 나무위키 거라 3편 영상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의 2배 가까이 되는 네덜란드보다도 응급의료 관련 OECD 통계 지표들이 좋은데도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 찾는 것은 무식한 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분께서 댓글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의사들이 환자 거부하는 건 팩트 아니냐? 그냥 응급실에 의사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이유에 대해 상하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 리스크, 중앙환자 분류 및 배정 시스템의 부재, 중환자실 및 수술의 저수가, 응급실 과밀화가 그것입니다. 상편에서는 앞에 2가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민형사 소송 리스크입니다. 흔히들 의학 드라마나 영화에서 환자가 들어오고 응급처치를 한 후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응급처치는 했으니 빨리 다른 병원 어레인지해. 땡땡병원에서 받아준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 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도 가능한 일일까요?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같은 배후진료 시설 및 인력이 안 되는 곳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최종적인 처치를 못해서 환자분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사망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형사, 민사 세트로 소송을 걸 겁니다. 선의로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왜 치료할 능력도 없으면서 환자를 받았냐 라고 하면서요. 응급실 사례는 아니지만 내과에서는 내시경 천공이 발생해서 빠르게 대처했음에도 결과가 나빴다고 소송에 걸리고, 교과서대로 농양이 있는 충수돌기염을 항생제로 치료하다가 수술이 늦어졌다고 소송 위협을 받고, 이대목동병원 소아과에 있으셨던 임신한 교수님을 구속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최선의 판단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음에도 뇌성마비가 생겼다고 1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례는 각각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 과들은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들, 보건복지부 표현으로는 필수 의료과들이죠. 극단적인 사례만 가져온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의사에 대한 형사기소율이 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1000단위, 100단위 후반대로 자릿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납니다. 영국은 기소 건수가 6년간 8명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상해와 사망을 포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입니다. 근데 이건 일본의 14.7배이고 영국의 580.6배, 독일의 26.6배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임에도 기소되면 90%가 유죄로 나오고 감옥에 가는 유기징역이 5%, 징역의 집행유예가 34%입니다. 무죄나 공소기각은 합해서 10%가 조금 안 되는 실정이죠. 민사 배상액의 경우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수도 연평균 3.3%, 배상액도 1.9%씩 증가하고 있죠. 참고로 자동차 사고와 산업재해 민사배상액은 감소 중입니다. 또한 5억 초과 10억까지의 구간의 증가율이 24%로 고액의 민사배상액을 맞는 경우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의료소송은 민사소송을 거는 환자 측, 즉 원고가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원고 전부 승소는 평균적으로 0.9%로 낮죠. 하지만 원고 일부 승소는 29.8%로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전체 손해배상 평균 원고 승소가 31.8%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의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9.8%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전부 승소 0.9%라는 숫자만 가져와서 의사를 거의 천룡인인 양 이야기하는 건 그냥 선동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산부인과 12억 배상 등의 사례들은 이런 원고 일부 승소 29.8%에서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의료 분쟁, 형사재판 등에 자주 휘말리는 건 역시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들이죠. 외국도 내과계,
외과계 같은 바이탈과들이 형사재판에 많이 휘말린다는 건 공통적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의사 기소율은 영국의 580배에 달한다는 점이죠. 민사 배상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형사 기소율은 외국의 몇십 배에서 몇백 배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즉, 한국에서 의료행위에서의 과실을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게다가 저자는 이 이유로 형사소송을 민사소송의 전단계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 소위 필수의료과로 불리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이 젊은 의사들에게 기피되는 이유가 바로 이 미친 듯한 소송 리스크입니다. 선배들이 소송 쳐맞고 범죄자로 전락해서 쓰러져가는 걸 생생히 지켜봤기 때문이죠. 악의를 가지고 환자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그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선의로 한 의료행위 중에 과실,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요. 소송에 걸리면 감옥에 가거나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둘 다 할 수도 있네요.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의료행위에서 실수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살리지 못한 것을 죽인 것과 동일시해서 선의로 한 의료행위에서의 과실을 범죄로 규정한다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 바이탈과를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중환자, 응급환자를 보는 것에 법적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어떤 병원에서 중환자실이 꽉 차서 원래는 환자를 받을 수 없는데 고통받는 환자를 차마 바라볼 수만은 없어서 선의로 응급실에서 받았다고 칩시다. 응급처치만 하고 상급병원으로 보낸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사망하면요. 원래 가망이 없던 환자인지 아니면 상급병원이나 처음 받은 병원의 잘못이었는지는 알 수 없죠. 아, 이제 민형사 소송으로 알아가면 되겠네요. 그럼 상급병원 의사는 물론이고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고 보낸 병원과 의사도 같이 소송에 휘말리는 겁니다. 나무 익히 꺼라 3편 영상에서 네덜란드는 심근경색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응급처치 후 스텐트 시술센터로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병원과 시술센터 사이에 책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번 영상에서 비교군으로 두느라 네덜란드를 좀 까긴 했습니다만 네덜란드는 굉장히 섬세하고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책임의 분산이 없다면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고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짓거리는 소송이라는 괴물의 쩍 벌린 입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죠. 이런 소송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수술실, 스텐트 시술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중환자실 베드가 꽉 차 있어 수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이 병원과 의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에 최종적인 치료까지 제공할 수 없는 건 환자분한테도 좋지 않고요. 의사는 판타지 영화나 게임에서처럼 자기 에너지를 소비해서 마법으로 환자를 살려내는 그런 힐러가 아닙니다. 응급실에 아무리 의사가 많아봤자 백업 시설과 인력이 없으면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입니다. 중환자실과 수술실, 스텐트 시술실 같은 시설, 그리고 중환자실을 지켜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호흡기내과 전문의, 수술을 집도할 외상외과, 흉부외과, 신경정형 성형외과 전문의 서전들, 스텐트 시술을 할 심장내과 전문의 등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요. 정리하자면 환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백업 시설과 인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한테도 좋지 않고 소송 리스크 때문에요. 그리고 응급실에 그냥 무턱대고 의사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백업 시설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 그냥 소송 쳐맞고 받으라고요? 안 받으면 국가가 처벌하겠답니다. 중환자실 베드가 꽉 차 있든지 말든지 수술실이 풀가동 중이고 서전이 있든지 없든지 닥치고 받으라고요? 그러면 응급의학과를 안 하겠죠. 실제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모 의원님께서도 소아 응급의료를 그만두신 이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지목하셨죠.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나마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같은 중앙 환자분류 및 배정 시스템이라도 있었으면 상황은 좀 나았을 겁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당직 의사가 119 대원님한테 직접 환자 보고를 듣고 이미 파악되어 있는 병원별 중환자실 및 수술실 현황을 참고해서 수용 가능한 병원과 조율의 환자를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소송 리스크 때문에 배후진료 시설 및 인력이 안 되는 병원 응급실은 애초에 환자를 안 받을 테니 여력이 되는 병원을 빠르게 파악해서 배정하는 것이었죠. 지금은 그걸 119 대원님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이유로 1339와 119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1339를 없애버려서요. 병원에 하나하나 연락해서 수용 가능한지 체크하고 안 되면 다른 병원 전화 돌리고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그 업무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에게로 떠넘겨진 것이죠. 결국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 중 두 가지는 민형사 소송 리스크와 중앙 환자 분류 및 배정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민형사 소송 리스크는 선의로 응급처치를 해서 상급병원으로 보낸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고
또한 젊은 의사들이 응급실의 배후진료 인력인 바이탈과 전문의를 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죠. 특히 형사 리스크는 외국과 비교해봤을 때 객관적으로 미친 듯이 높은 게 맞습니다. 중앙 환자 분류 및 배정 시스템의 부재는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기까지의 시간을 한없이 늘어지게 만들었고요. 그러나 정부는 소송 리스크와 환자 어레인지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냥 닥치고 소송 처맞아가면서 응급 환자를 받으라는 법이나 만들고자 빠졌습니다. 환자를 받아도 처벌, 안 받아도 처벌이라는 환장의 이지선다를 마주한 의사들은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응급의학과고 바이탈과고 전공이고 전문이고 그냥 다들 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극심한 민형사 소송 리스크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기도 어렵게 하고 젊은 의사들이 바이탈과를 하는 것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도 이렇게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모든 환자를 실수 없이 살려내는 신도 아니고 배후진료 시설도 없이 그냥 마법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힐러도 아닙니다. 응급환자 강제수용법 같은 의사들이 진료를 그냥 놓아버리게 만드는 악법이 아니라 민형사 소송 리스크 해소와 환자 어레인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의료사고특례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안이 왜 실효성이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사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는 하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린 댓글쓴이께서는 의사들이 지금까지 잘못했으니 소송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다들 혹시나 해서 소송을 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젊은 의사들도 윗세대 기득권 의사들 대리수술이든 뭐든 온갖 미친 짓 한 거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윗세대 기득권 의사들 책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혹시나 해서 거는 윗세대 기득권 의사들 때문에 거는 소송으로 인해서 젊은 의사들이 바이탈과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탓만 하고 전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젠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받게 되겠죠. 아, 우리 존경에 맞지 않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님께서 전세기 띄워주신다고요? 아니면 중국 의사 수입해서 치료해주신다고요? 이야, 고마워 미쳐버리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개똥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